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아주 흥미로운 폐암 신약 연구 결과 하나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름은 바로 세바버티닙인데요. 이 약이 기존 치료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6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이 약이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약의 원리는 뭔지, 실제 임상시험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폐암 치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폐암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암은 그중에서도 HER2라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아주 특별하고 좀 까다로운 유형의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알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폐암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암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발전 하나하나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룰 환자분들은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2에서 4% 정도를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룹이에요. 바로 HER2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이죠. 비율은 작아 보이지만 바로 이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 치료법이 정말 간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세바버티닙이 등장합니다. 이 까다로운 암을 정복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바버티닙은 암세포의 특정 시동 스위치에만 딱 맞는 스마트 키 같은 거예요. 정상 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HER2 변이라는 이름의 그 스위치가 켜져 있는 암세포만 똑똑하게 찾아내서 성장 신호를 꺼버리는 거죠.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그럼 이 유망한 스마트 키가 실제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잘 먹혔을까요? SHOH01이라는 이름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시험의 아주 똑똑한 점은 환자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명확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항암 치료 경험이 있는 D군, 심지어 다른 HER2 표적 치료를 썼는데도 내성이 생긴 E군, 그리고 아예 치료가 처음인 F군. 이렇게 나누면 어떤 상황의 환자에게 이 약이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결과입니다. 과연 세바버티닙, 그 효과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와,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는 암덩어리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 이걸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다른 치료를 받았던 D군 환자의 64%, 그리고 치료 경험이 없었던 F군 환자는 무려 71%가 효과를 봤습니다.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HER2 약에 실패했던 E군에서도 38%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근데 암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전에 다른 치료를 받았던 D군 환자들을 보니까 치료 효과가 지속된 기간의 중앙값이 9.2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암이 다시 나빠지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9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그룹이에요. 다른 HER2 표적약이 더는 듣지 않던 이른바 내성이 생긴 E군 환자들, 이분들에게서도 약효가 지속된 기간의 중앙값이 8.5개월이나 됐습니다. 이건 기존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F군 환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이 무려 11개월, 거의 1년에 가깝죠? 이건 세바버티닙이 그저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치료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진도 논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인용문처럼 말이죠. 세바버티닙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꾸준히 나타났고 부작용은 대부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효과와 안전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약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제 부작용은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가장 흔했던 건 설사였고요. 그 다음이 발진이나 손발톱 주변 염증 같은 것들이었네요. 네, 부작용 종류나 빈도만 보면 꽤 많은데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숫자입니다. 바로 이 숫자 3%가 핵심입니다.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많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치료를 아예 그만둬야 했던 환자는 전체의 약 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부작용이 약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하면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약에서 가장 우려하는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간질성 폐질환인데요. 이 약 임상에서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 세바버티닙의 등장이 과연 폐암 치료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도약인지 한눈에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에 이 유전자 변이를 공략하던 약들은 반응률이 20%를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세바버티닙은 최대 71%. 이건 다른 아주 성공적인 표적 항암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바버티닙은 HER2 변이 폐암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처음 치료받는 분은 물론이고 기존 치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까지 폭넓게 효과가 있었죠. 부작용도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한마디로 HER2 변이 폐암 환자분들을 위한 아주 귀중하고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세바버티닙과 같은 이런 차세대 경구 표적 치료제가 그동안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이 희귀 폐암 분야의 치료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는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